관우 동생 장비. 오소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오소에 이 원소군 군량미를 다 거기서 관리하거든. 거기가 이제 군량미를 보관하는 이제 군량 창고야. 거기를 몰래 급습을 한다면은 니네한테 유리하지 않겠냐? 거기를 치는 게 어때? 라고 이제 얘기를 해준 거야. 그랬더니 그래 가자! 오소로 가자! 조조는 본인이 직접 그 별동대를 이끌고 오소 지역으로 출발을 합니다. 야간을 튼튼하게 딱 급습을 했는데 정말 그 거기서 난리가 났죠. 진짜 피 터지는 전투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조조가 자신의 갑옷이 피로 뒤덮이고 엄청난 전투를 걸친 끝에 조조군이 승리를 해서 오소를 따냅니다. 원소도 그거를 소식을 들었어요. 오소를 지켜야 돼! 라고 장합하고 저수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다른 애들이 그냥 지금 조조 없을 때 관도 칩시다. 또 이 두 가지 의견이 이제 대립했던 거예요. 근데 원소는 오소를 도와주러 가기보다는 조조가 없는 관도를 치자! 라고 해서 관도를 치러 갑니다. 이제 조조가 없는 이 관도를 치러 온 원소의 병력들을 물리치고 결국 관도 지역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하루 저녁 사이에 전세가 완전 뒤바뀐 거야. 조조가 없는 틈을 타서 빨리 관도를 칩시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인물이 곽도라는 인물이 이제 가장 크게 그 의견을 막 이제 주장을 했는데, 야 이긴다며, 조조 없으면은 이긴다며, 야 곽도야 이긴다며, 이게 이겼냐? 이겼어? 이렇게 할 게 이제 두려워가지고 미리 이제 선수를 치는 거죠. 죽은 우리가 진 건데 진짜 너무 열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 거를 꼬숩게 생각하는 놈들이 있네. 지금 내가 들었는데 저 장압 저 새끼 저 오소 치자고 했는데 그 자기 말 안 듣고 관도 치러 갔다가 지고 왔다고 해가지고 아주 껄껄대고 그냥 웃고 자빠지고 난리던데요. 이렇게 모함을 해버려요. 모함을 해버리니까 이제 열이 받아가지고 장압이 이제 그 소리 듣고 모함했으면 또 자기들 감옥에 가둘 거란 말이야. 항상 이제 원소는 이제 그렇게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압이 모르겠다. 우리는 어차피 다 그냥 끝났다. 개판 됐어 원소군 해가지고 자기 진영에 다 불을 지르고 병사들을 데리고 이제 조조에게 투항을 합니다. 투항을 해. 그래가지고 이 관도에서의 전쟁은 정말 하루아침에 뒤바뀌었어. 상황이 뒤바뀌어가지고 원소 진영이 완전 쑥대밭이 돼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시 황하강을 건너가지고 본진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그렇게 해서 관도 대전이 조조의 승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정말 진짜 엄청난 전투들이 많았던 관도 대전. 요렇게 원소 입장에서는 조금 허무하고 어이없게 패배를 이제 당했는데, 조조는 역시 열악한 상황에서 그거를 다 역전해가지고 진짜 버저비터지, 진짜 역전 버저비터 터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관도대전을 승리로 이끌게 됐어요. 이 관도대전에서는 정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게, 원래 이 지구의 이 인류의 역사를 이제 되돌아보면은 과학의 발전들 하는 거 있잖아요. 문명이 발달되고 이런 거는 평화로운 시대에는 잘 그런 발전이 없어요. 과학, 문명 이런 거 발전이 잘 없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점점 이 과학이 발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탱크도 만들고 총도 만들고 막 이러잖아. 화약 발명하고 뭐하고 이런 게 다 전쟁을 하면서 다 이제 발달을 한 거야. 근데 이 시대 때 최초로 나온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발석차. 영화 같은 거 옛날에 보면 알지? 이렇게 쭉 해가지고 돌멩이 이미 큰 거 이거 실어놔가지고 슈텅 해가지고 돌멩이 큰 거 막 날아가고 이런 거 있지. 그게 이제 발석차인데, 이게 이 시대 때 발명이 되었어요. 왜 어떻게 발명이 되었냐? 원소 진영에서 쫙 이제 대군을 이끌고 와가지고 쫙 이제 진영을 펼쳐놨잖아. 근데 이제 원소도 조조가 좀 두려워가지고 맨날 이게 이렇게 백병전하고 막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잘 안 했어. 자기네 병력이 엄청나게 우세하니까 막로라는 걸 세웠습니다. 이제 탑이지. 대공초소.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알지? 대공초소 같은 걸 이게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화살 쏘고 멀리. 그러니까 높은 데서 쏘면은 이제 더 멀리 나가니까 그렇게 막 해가지고 계속해서 싸웠거든. 그러니까 그 막로 때문에 미치겠는 거야. 조조도. 그래가지고 저거를 어떻게 때려 부술까? 저 막로를 때려 부셔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발석차라는 거를 그때 개발한 겁니다.
이렇게 탁 드드드득 해가지고 여기다 큰 돌멩이 바위 같은 거 얹혀놓고 발사! 그럼 탁 해가지고 그 큰 바위가 후 날아가지고 그거 다 때려 부수고 이런 거 많이 봤죠? 반지의제왕 이런 데도 봤지? 그거를 이때 당시에 또 이제 발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관우가 또 이렇게 활약을 했지 않습니까? 알량을 이제 탁뭐 배 갖고 이제 오고. 근데 이제 연희에서는 알량과 문추 이제 둘 다를 배웠다고 하지만 정사에서는 알량만 목을 배웠고 문추는 그냥 전쟁 통해 이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연희에서 되게 재미있는 게 조조의 병사들이 장비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장비를. 나중에 이제 그 적벽대전 할 때 이제 장판파 전투에서도 나오지만 왜 장비를 두려워했느냐라고 하냐면은 이때예요. 이때 관우가 알량의 목을 치고 문추의 목을 이렇게 치고 이렇게 데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지. 와, 관우 진짜 대박이다. 관우 진짜 천하무적이네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칭송을 하니까 관우가 그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조 앞에서 아닙니다. 제 동생 장비가 있거든요. 내 동생 장비는 나보다 훨씬 세요. 적장의 목을 베우고 이러는 거는 장비는 주머니 속에 있는 물건을 꺼내듯이 합니다. 그 정도로 쉽게 적장의 목을 베와요. 걔는 진짜 내가 봐도 어우 대박이야 대박. 이렇게 관우가 이야기를 해. 그래서 조조의 병사들이 장비를 본 적이 없으니까 관우의 말만 듣고 다 자기가 메모를 합니다. 장비라는 놈이 그렇게 무서운 놈이구나. 다 이렇게 메모를 하고 다 머릿속에 기억을 해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장비를 딱 만났을 때 이 장판파에서 장비가 내가 연인 장비다. 내가 바로 장익덩이다. 이놈들아 했을 때 장비? 어디서 들어봤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 수첩 어디 있어요? 수첩? 관우 동생 장비! 이렇게 놀랬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어찌됐건 뭐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었던 관도대전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역시 이번 화에서도 생각하는 삼국지 배울 점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저는 이번에 이제 여기에서 배울 점은 아까 전에도 뭐 말씀드리고 뭐 했지만 결과론적인 걸로 해서 모든 걸 좀 평가하지 말자 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럴 때 있어. 양치기 소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양치기 소년도 늑대가 나타났다. 이거 몇 번을 속였는데 그러니까 안 믿어주니까 결국 늑대가 진짜 나타났을 때는 아무도 안 도와주잖아요. 결과론적인 거야. 그러니까 맨날 이를 장난치지 마라. 진실만 얘기해라.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원소랑 조조의 용병술 이제 이제 부하장수 누구의 말을 듣고 뭐 이랬던 것도 결과론적인 걸로 해가지고 원소를 그렇게 이제 폄하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생활하는 뭐 삶에서도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 내가 직접 판단하지 않고 결과에 딱 나왔을 때니까 에이 그거 봐 내가 뭘 했어 얘는 꼭 이럴 테니까 쟤는 꼭 저럴 테니까 라고 미리 판단하지 말고 그 결과 때문에 다른 것까지도 역시 통합해서 판단하는 그런 오류들을 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이런 것들을 범하지 말자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든지 이 대표잖아 리더들은 조조의 생활에서 좀 이제 꼭 배워야 될 점이 누가 먼저 누가 해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럼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할게 라는 것을 좀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뭐 뒤로 빠져 있고 뭐하고 이렇다 보면은 진짜 존경의 대상이 되기 힘듭니다. 어떤 일이 뭐 닥치건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래 내가 해볼게. 너도 하기 싫지? 그럼 내가 할게. 라는 정신을 좀 갖는다면은 그 당시에는 왜 저래?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먼 훗날 계속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은 솔선수범. 저 사람은 정말 솔선수범하는 사람이고 믿을만하다. 라는 평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뭐 학생 여러분들은 만약에 학교에서 뭐 청소해야 되는 게 있어. 쓰레기가 내 눈앞에 보였어. 그러면은 누군가 죽겠지 라기보다는 내가 먼저 해보고 직장 다니는 분들도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내 눈에 뭐가 보였다. 그럼 내가 먼저 출장 가야 되는데 다 싫어. 그럼 내가 먼저 가볼게요. 이런 것들을 좀 하다 보면은 그에 대한 인물평이 바뀔 수 있다 라는 것을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도 대전 대막의 막을 내리고, 여기에서 그러면 관도 대전 끝났으니까 원소가 완전 진 거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큰 오산이죠. 이 관도 대전에서는 이 조조가 여기서 승리를 해가지고 다시 원소가 이제 하북 지역으로 도망을 갔지만, 지금 이제 요만큼 정도로 해가지고 원소군이 막 무슨 뭐 휘청휘청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워낙 강력한 기반을 갖고 있거든, 원소군은. 그래서 얼추 진짜 높게 평가한다면 좀 세력이 비슷비슷, 이제서야 좀 비슷비슷해졌거나 아니면 아직도 원소가 조금 더 강한 입장입니다. 원소군이 이제 도망을 가면서, 원소가 도망갈 정도였으면 병사들도 다 도망갔을 거 아니야. 근데 이때 조조가 원소군 진짜 수만 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원소군 수만 명을 포로로 잡았는데, 몇만 명, 한 2, 3만 명이 포로를 잡았으면은 와, 역전이네, 이제 병사 수도 역전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이 포로들을 어떻게 했느냐, 조조가. 포로들한테 당연히 물어봤겠지. 야, 너네 어떻게 할래? 응? 뒤질래? 조조군으로 들어올래? 그럼 당연히 다 그 사람들은, 병사들, 알겠어요, 조조님 밑에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당연히 그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조조는 아까 상황 얘기했죠? 식량이 없어. 군량미가 없습니다. 지금 지네들도 먹고 살 쌀이 없어요. 그래서 이 포로를 몇만 명 잡았지만 얘네들을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 왜냐? 저희 다 조조님 밑에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라고 해도 못 받아줘. 쌀이 없는데 어떻게 해? 쌀이 없는데 받아줄 수가 없지.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풀어주자니, 또 쟤네는 원소군도 식량도 잔뜩 하고 이런데 얘네 풀어주면 다시 얘네들이 적군으로 돼가지고 나를 또 이 창 칼 들밀고 또 죽자고 또 달겨들 텐데 어떻게 하지? 아휴, 모르겠다, 다 죽여. 생매장. 그 수만 명의 병사들을 다 생매장을 해버렸습니다. 관도 대전에서 원소군의 이제 패잔명들, 이제 포로들을 몇만 명을 다 생매장을 해가지고 죽여버려요, 조조가. 이 조조의 인물평이 좋은 점도 있지만 이게 나쁘게 진짜 사악하다, 사탄이다, 저 새끼 진짜 쓰레기다 라고 평을 받는 것들 중에 또 대표적인 사건이죠. 서주 대학살도 대학살이었지만 여기 관도대전에서 사로잡은 원소군의 병사들도 몇만 명을 그냥 땅에 그냥 생매장을 시켜버리거든. 근데 이게 뭐 당연히 조조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네. 풀어주면 다시 이 화살이 돼가지고 나한테 날라올 거고, 이 수만 명이 같이 있자니 원래 있었던 놈들까지 다 굶어 뒤질 판이고, 그러니 죽여야지 라고, 전쟁통이니까 그럴 수 있지 라고 합리화시킬 수도 있지만, 이제 그거는 말이 좋아서 진짜 게임상에서나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정말 그 수만 명을 생매장 시켰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는 대학살인 거야, 대학살. 그래서 조조가 뭐 다른 거 뭐 잘한 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절대 삼국지에서 주인공이 될 수 없었던 가장 큰 요소죠.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이제 조조랑 이제 원소는 세력이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이제 총칼을 이제 맞댔는데, 여기에서 뭐 황하가 건너갔다고 해가지고 그냥 멈추느냐? 아니죠. 끝을 봐야지. 원소와 조조의 끝은 어떻게 될 건지 기대해 주시죠.